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현재 한국은 노인들에게는 아주 힘든 나라인 거 다들 아시죠? 우리가 은퇴를 하고서 60세 혹은 70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돈과 연금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만약 로또나 연금 복권에 당첨되거나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라면 이야기는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외에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잘 사는 나라이며 노인복지제도가 잘 작동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일하는 노인이 제일 많은 나라 중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인 빈곤율 또한 1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해도 노후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국의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무려 38%, 즉 100명 중에 38명은 빈곤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에 있어서 76세 이상은 무려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60대가 아닌 70대, 80대 되는 고령자 대부분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79.6%, 즉 10명 중에 8명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고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통 60세 이후 정년 퇴직을 한 후에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취미 생활하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1, 2년 뒤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많이 하는 신용카드 배달원 또는 발레 파킹 이런 저임금 단순직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해야만 할까요? 2022년 노인 빈곤율 38.1%, 100명 중에 38명은 빈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인 거죠. 이웃나라 일본은 20%, 미국은 2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배 정도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죠.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소득 공백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이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서 65세부터 나옵니다. 60세까지 정년을 메꾸신 분들도 5년 정도를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60세에 퇴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50대 초반부터 퇴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죠. 또한 76세 이상은 2명 중에 1명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은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어서 골프와 여행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은 꿈에 불과하다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찾는다고 하더라도 평균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18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며 이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는 무려 45.5%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2017년도에는 94만 8천 명이었는데 2022년 125만 5천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인구 100명 중 20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젊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고령층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이며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한국의 65세 이상 100명 중에 35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OECD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시대입니다. 고령층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생성 AI의 발전으로 인해 인력 감축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서도 인력을 아주 빠르게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요.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 반복 작업은 기계나 AI가 대신하게 될 것이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단순 노무직 일자리는 더 줄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술과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에서는 고령층이 경쟁에서 빠르게 밀려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런 현실이 머지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한 걱정을 어렴풋이 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퇴직하고도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해결책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정에 대한 준비겠죠. 절대로 가족이나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해결책 첫 번째는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배움은 젊은 사람만 하는 거로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 강의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기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해결책 두 번째는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있는 것을 아껴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배당주 또는 임대 수익 같은 다양한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천해 간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해결책 세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요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기반으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입니다. 여기 설립 목적이 나오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24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도 60대 이상 고령층 시니어에게 맞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입니다. 여기에 가셔도 50대, 60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한 일자리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관심만 가지고 찾아보면 나에게 적당한 일자리 찾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해결책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건강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와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함으로 인해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일을 할 때 더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해결책 4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장담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결심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욱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